여러분, 혹시 프랑스에서 엄마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8세 싱글맘 줄리 보네는 파리에서 광고회사 아트 디렉터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아이 키우는 여자는 책임 있는 프로젝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강등을 당하게 되죠. 절망에 빠진 그녀가 내린 선택은 바로 한국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과연 프랑스에서 버림받았던 이 여성이 한국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파리 외곽의 한 광고회사 줄리 보네는 또 다른 굴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내 연봉 평가 회의실에서 부장이 차갑게 말했죠. 줄리, 미안하지만 당신은 출장이 어려우니까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겠어요. 아이 키우는 여자는 책임 있는 프로젝트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줄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줄리는 9살 딸 소피아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소피아야. 엄마니까 더 강한 거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프랑스 남편은 이미 떠났고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적인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에서 프랑스 시장 진출 담당으로 원격 채용 제안을 받은 거예요. 조건도 놀라웠습니다. 딸과 동반 가능, 국제학교 지원, 숙소 제공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줄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친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 너무 보수적이라며? 괜찮겠어? 하지만 줄리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프랑스 남자보다 더 책임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적어도 엄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는 않겠지. 그렇게 줄리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죠. 2023년 10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줄리와 소피아를 맞이한 건 서울의 차갑지만 깔끔한 공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소피아가 다닐 국제학교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첫 출근 날 줄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경계심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외국인이 우리보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들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첫 회의에서 줄리는 긴장한 나머지 한국어 단어를 실수했습니다. 마케팅 전개. 아니,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시장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줄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55세의 박현수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용기 내줘서 감사합니다, 줄리 씨. 그 한마디에 줄리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존중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죠. 박 팀장은 전통적인 한국 남성이었지만 묵묵히 줄리를 도와줬습니다.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고 업무 노하우도 전수해줬어요. 줄리 씨,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하지만 마음을 열면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의 말대로였어요. 점점 동료들도 줄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그녀가 만든 프랑스식 커피를 맛본 후엔 줄리 씨,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줄리가 밤새워 만든 프랑스 시장 진출 기획안이 회사 전무에 의해 표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전무가 외부 미팅에서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줄리는 분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약점 때문에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 팀장이 나섰습니다. 전무님, 그 기획안은 줄리 씨가 3주 동안 밤새워 만든 겁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박 팀장의 당당한 목소리에 전무는 당황했고 동료들도 서서히 줄리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줄리 씨가 직접 프랑스 업체들과 컨택해서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줄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으면
국적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동료로 받아들여진다는 걸요. 그리고 박 팀장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는 그의 모습에서 프랑스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든든함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줄리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야, 엄마가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소피아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국제학교 친구들과 한국어도 배우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게 됐거든요. 엄마, 박 아저씨는 왜 이렇게 좋아요? 프랑스 아빠는 우리 버렸는데. 소피아의 순수한 질문에 줄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박 팀장은 왜 이렇게 자신들을 챙겨주는 걸까요? 드디어 줄리의 실력이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그녀가 기획한 프랑스 유튜브 채널 마케팅 전략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한국 전통 음식을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한 콘텐츠가 프랑스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조회수 500만을 넘기며 회사 매출이 30% 상승했어요. 심지어 한국 신문에서도 줄리를 인터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외국인 마케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그날 저녁 줄리는 소피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야, 이젠 엄마가 우리 삶을 지키는 거야.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 소피아는 엄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가 박 팀장에게 갑자기 말한 거예요. 아저씨, 우리 아빠 해주면 안 돼요? 박 팀장은 깜짝 놀랐지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피아야, 내가 괜찮다면 넌 나를 가족이라 생각해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은 줄리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가족을 다시 만들 자격이 있을까? 한 번 실패한 결혼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 복잡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며칠 후 소피아가 그림 하나를 줄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줄리와 박 팀장, 그리고 소피아가 함께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이게 우리 가족이야. 소피아의 순수한 말에 줄리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 팀장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다는 걸요. 줄리는 용기를 내서 박 팀장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팀장님, 저는 실패한 결혼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소피아에게도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고요. 박 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줄리 씨, 가족이라는 게 완벽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죠. 저는 소피아를 제 딸처럼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줄리의 마음도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줄리의 한국 귀화 심사가 통과된 거예요. 한국어 시험도 합격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게 평가받았거든요. 귀화 선서식에서 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제게 실패를 가르쳐줬지만 한국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한국인이 되어 이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줄리의 귀화 선서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눈물의 연설로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들도 감동적이었어요. 저런 외국인이 진짜 한국인이지. 엄마의 힘으로 이겨낸 감동 스토리. 한국 남자의 따뜻함이 느껴진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정부에서도 줄리를 모범 귀화자로 선정해서 행사에 초청했어요. 그 자리에서 줄리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엄마라서 차별받지 않고 외국인이라서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예요. 박 팀장은 그런 줄리를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과 함께라면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박 팀장은 줄리와 소피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소피아도 진짜 아빠가 생기고 줄리 씨도 든든한 가족이 생기고요. 소피아는 뛸 듯이 기뻐했고 줄리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줄리의 전 남편이 갑자기 프랑스에서 연락을 해온 거예요. 줄리, 네가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소피아도 데려가고. 하지만 줄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렸을 때 이미 끝난 관계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어요.
그 순간 박 팀장이 줄리의 손을 꼭 잡았고 소피아도 나는 박 아빠가 좋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2024년 봄 줄리와 박 팀장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소피아의 친구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특히 소피아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죠. 줄리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다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요. 외국인이 한국 전통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다니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결혼 후 세 가족은 서울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줄리는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며 한국 아내가 되어갔고 박 팀장은 주말마다 소피아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진짜 아빠가 되어갔어요. 소피아는 한국어도 완전히 익숙해져서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가족 부러워했어요. 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마당에서 셋이 함께 사진을 찍는데 소피아가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가족 맞지? 줄리는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진짜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박 팀장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선택해서 만든 가족이니까 더 소중한 거야. 현재 줄리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마케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획한 캠페인들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박 팀장과 함께 만든 따뜻한 가정이죠. 소피아는 이제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되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야. 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박 팀장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부녀 관계가 된 거예요. 매일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줄리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박 팀장은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를, 소피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말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줄리에게는 기적 같은 행복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줄리는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프랑스에서 여전히 엄마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엄마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더 책임감 있고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버림받았던 줄리는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과 책임감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을요. 박 팀장 같은 한국 남성의 묵묵한 책임감과 배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따뜻한 포용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